저 배범준이에요. 네. 범준 군은 첼로를 언제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네. 혹시 범준 군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능이 몇 살 정도의 뭐 사회성 인지 능력 분야별로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은 3살, 어떤 부분은 7살 이렇게 있는데 인지 부분에서는 3살로 나와요. 첼로가 왜 좋아요? 내가 평화를 사랑하잖아요. 네. 첼로를 잘하고요. 첼로를 평화를 연주하는 거예요. 언제 그 음악에 대해서 범준 군한테 부모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준 가르치고 그런 추천보다는 기억상실증이랑 합구증 또는 실어증이라고도 하던데 그걸 겪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지인분이 바이올린을 하면 그 기억이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입증된 건 없지만 그런 말들이 있다라고 전해주시길래 바이올린을 맨 처음에 접하게 됐죠. 예. 바이올린을 처음에 범준 군이 했을 때는 어땠나요? 좋아했나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말렸어요. 그러니까 어땠나요? 처음에 만나신 선생님이 너무 열정이 넘쳐신 분이라 이렇게 손가락을 그 바이올린에 맞춰서 잘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심하게 하시길래 제가 말렸었어요. 예. 그럼 네. 어떤 계기로 첼로로 바꾸게 되었죠?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끝나면 만나기로 한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1층부터 끝층까지 계속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거의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할 판에 지하를 내려가게 됐는데 지하에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지하에 첼로 연습실이 있는데 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밖에서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아이가 항상 거기 서 있었어요. 그 첼로 연습하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네. 그 첼로 소리를 들으면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미 바이올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첼로를 할 생각은 제가 못했고 그냥 첼로 소리 좋은가 보다라고만 여겼는데 6개월을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줬죠. 그러면 그 당시에 범준 군 나이가 어떻게 됐었죠? 초등학교 6학년? 네. 6학년. 진짜 보통 연습으로는 저 정도의 실력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연습은 얼마나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 첼로를 만났을 때는 레슨이라는 것 자체를 한 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이제 장난감이었어요. 그냥 튕기기, 그어보기, 그냥 그거였는데 본인이 뭔가 연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긴 거는 욕심이 많아졌어요. 이 곡, 저 곡, 뭐 여러 곡을 다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연주의 완성도가 기준이 조금 올라갔나 봐요. 근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연습을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잘 음악을 몰라요. 근데 음정이라든지 박자라든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안 맞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루 종일 해요.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도 아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저도. 그러니까 예.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는 밥도 안 먹어요. 안 먹고 네,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밥도 못 먹게, 온 가족조차도. 예. 그러니까 본인이 연습할 때는 다른 가족도 네, 밥을 못 먹어요. 네. 강제적으로. 유엔에서도 연주를 했었죠? 네. 그때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몇 곡을 연주했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2곡도 연습했어요. 그때 혹시 아리랑 연주했었어요? 네. 왜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내가 좋아서 그래요. 아리랑이 좋아서요? 네, 니영역하고 빌리즈다 했던 거예요. 2017년에 그 세계 장애인의 날에서 네. 유엔에서 유엔에서 열린 곳에서 연설을 했어요. 네. 저도 그걸 보고 되게 놀랐는데 어떻게 해서 그거를 그런 일이 그런 큰 일이 가능했는지.
저희 범준군이 말을 할 때는 길게 문장으로 얘기를 못해요. 이렇게 토막토막 단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범준군이 정작 뭔가를 원하는지는 저 엄마인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몇 달 지나야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 하고 오히려 거꾸로 알게 되는 거였는데 이 친구가 왜 하필이면 유엔에서 그걸 하고 싶었을까가 저도 궁금했어요. 아, 범준군이 먼저 그거를 말한 건가요? 네, 범준군이 나 유엔에 가서 연설해야 돼 라는데 왜 하필이면 유엔에 가서 네가 연설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는데 지나오고 거꾸로 이렇게 회상하다 보니 그때쯤에 범준이가 힘든 걸 뭔가를 봤어요. 근데 그 힘든 게 뭐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형이 어떤 지도하시는 분이 범준군을 야단친 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야단친 거였는데 좋아하는 형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그분이 야단쳤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게 표정이라든지 어투가 이렇게 외향적으로 크게 모션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친구가 읽기에는 그렇지만 그 말투와 언어 속에 저 형을 굉장히 야단친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화가 굉장히 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연설문에 쓰는 내용을 본인이 썼는데 그 내용이 한 달에 걸쳐서 쓴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모든 사람들은 친절하대요. 엄마가 있을 때는. 네.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에도 제게 웃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었어요. 아, 그런 일들이 엄마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이 친구가 있었구나. 근데 왜 유엔이라고 생각했을까? 근데 이 친구 장래 희망이 정말 두돌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장래 희망이 있는데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근데 그 유엔 사무총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 했더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드라마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 속에 싸우는 장면이 있으면 가서 꺼요. 네. 폭력적인 거를 네. 싫어하는군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만화 영화도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도 이렇게 싸우는 장면은 다 꺼요. 네. 그리고 유엔에 가면 모든 사람이 귀 기울여주고 듣는다는 거를 본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해야 된다고 여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신 건가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쓰라고 했어요. 사실 그거는 정말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할 수 있어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저는 이 친구가 좀 그걸 잊게 하려고 왜냐면 쓰는 게 느리고 말하는 게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벌 수도 있었고 잊어버리게 하려는 요량으로 했는데 쓰더라고요. 한 달에 걸쳐서 네, 그 쓴 거를 어디다 보낼지 저는 몰랐었는데 제네바 유엔에다 그냥 일단은 보내는 걸 봐야 돼요. 이 친구가요. 아, 엄마가 뭐 메일로라든지 아니면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냈다가 돼야 아, 엄마가 숙제를 했구나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보냈어요. 아무 기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냥 무작정 네. 그러다가 근데 이 사연을 접하신 분들이 응원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반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안 믿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 친구에게 보여주기식 숙제만 하면 끝이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엄마가 아닌 다른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가서 말할 수 있어. 거기에 제가 정말 많이 반성을 했어요. 게다가 유엔에 가기 위한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그 사연을 한 번 공유를 한 사람이 한 번밖에 공유를 못해요. 그리고 공유를 하면 1,000원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딱 한 번 공유하는데 1,000원이 누적이 되는데 그게 1,000만 원이 모여졌어요. 그 사연을 또 제네바 유엔에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유엔에서는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네바 유엔에서 뉴욕에 있는 유엔에 사연이 보내주고
뉴욕에 있는 유엔은 한국 대표부에 사연이 보내졌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외교부에서 그 사연을 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도 한국 대표부에 연락이 간 거겠죠. 그러니까 한국 대표부에서는 모든 그날의 행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연설을 하겠다는 친구가 등장을 한 거예요. 네. 전 세계가 들썩했네요. 네. 그래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네. 전화를 받았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솔직하게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아무 생각, 그러니까 연락을 최종적으로 받았는데 방방 깊어서 이렇게 뛰어야 된다든지 야호하고 소리를 지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멍했어요. 정말 그냥 멍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정작 이제 그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었을 때는 네. 범준군은 어땠나요? 굉장히 신나했어요. 정말 신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물개박수처럼 치는 모션이 있어요. 그거를 신나게 치는 건가요? 네, 그때 당시 의장님이 따라할 정도로 그리고 정말 영화 속의 장면처럼 모두 다 박수를 쳐주실 뿐만 아니라 나왔는데 밖에서 계속 포옹이 이루어졌어요. 계속. 그래서 나오시는 분마다 계속 안아주시고 네,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면서 제가 손이 떨리는데 그땐 정말 더 떨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화 같았고 기립박수 받았고 울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미국에서 마이클 샌들을 만났잖아요. 네. 마이클 샌들한테 편지를 왜 쓴 거예요? 그 마이클 샌델 좋아서 그래요. 마이클 샌들이 좋아서 보냈어요? 네. 그리고 마이클 샌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이클 샌들을 사랑해요? 네. 편지를 썼어요? 네, 편지를 줬어요. 아, 들 범준군이 긁는 것도 선물로도 줬어요. 어떤 거를 선물로 등 긁는 것도 등 선물로도 줬어요. 선물로 좋아했어요, 마이클 샌들이? 네. 마이클 샌들이랑 그리고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님을 네. 뉴욕 가서 지금 만나게 됐어요. 네. 네. 참 만나기 힘드신 분들인데 전 세계적인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예전에는 동생이 오빠가 하는 걸 모두 다 따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바이올린 배우면 동생이 바이올린 배우겠다고 하고 오빠가 태권도 하겠다고 하면 동생도 태권도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동생이 뭔가를 하면 오빠가 그걸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이클 샌들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빠졌다는 의미는 독서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논문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을 저랑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를 들었는 줄 몰랐어요. 네, 옆에서요? 네. 근데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올해 이 친구가 그 책을 자기도 사달래요. 그래서 동생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그럼 동생 책이니까 자기는 새 책을 사달래요. 그래서 새 책을 사실은 저희 아이가 못 읽어요. 이렇게 글씨를 보고는 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좀 옆에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게 읽겠죠. 근데 그 대목 하나를 보더니 나와 있는 소재들을 본인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이클 샌델이 강연한 영상을 찾기 시작하고 그걸 계속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그 모니터 화면을 집중해서 보다가 툭 튀어나온 말이 칭찬하러 가야 돼요. 그 사람을. 네. 왜 칭찬을 해야 돼? 근데 그분은 기다려준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발표하는 장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꾸로 오히려 보게 되더라고요. 영상을 아들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거, 저 친구가 말하는 거 내용이 전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인데 거기에 교수님이 누구의 의견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주는 장면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다려준다고 칭찬하러 가야 된대요. 그리고 천사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번 여정에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착한 분, 천사. 그래서 칭찬해줘야 된다 라더라고요. 근데
또 궁금해진 거죠. 왜 네가? 네, 네, 왜 네가 그분을 꼭 만나서 왜 칭찬을 해주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이거는 범준이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해석이 된 내용은 그동안 범준 군은 장애인 당사자로 살았을 테고 저는 장애인 부모로 살았는데 부모이기 때문에 아는 게 있겠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또 놓치고 모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칭찬을 하고 싶은가 하고 이 친구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뭔가를 범준이 입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린다면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지적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적 장애인과 같은 다양한 장애인들 또는 소외된 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저 친구가 저런 말을 하는 건가라고 엄마로서 생각하게 됐죠. 그 외에는 저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제 아이지만 저도 이해를 해야 돼서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그래서인가 유엔 때도 그랬던 것처럼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닌데 이번에도 똑같이 어떤 식으로 시도를 했는지. 그 홈페이지에 대표 메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표 메일로 메일을 드리는 거. 그때 그 메일 내용이 범준 군의 내용을 쓰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주셨냐면 정말 사심없이 도와주셨는데 범준 군이 한글을 썼지만 그 범준이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지는 영어로 옮기는 건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랄까 함부로 번역이 될까봐 이 친구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영어 번역을 도와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리고 물론 그분도 인권에 관련 특히 북한 이주민에 대한 영어 교육을 무료로 하시는 TNKR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계신 선생님이 정말 바쁘신데 밤을 새가면서 저희 아들의 편지를 다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범준 군이 자필로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범준 군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분의 그러니까 사진을 인터넷에서 프린트를 뽑아서 그걸 보고 그림을 그려요. 네. 그분들의 그림을 그리고. 네. 그리고 편지를 쓰고 그걸 전부 다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사진을 찍어서 메일에 첨부해서 보내드렸죠. 네. 그래서 대표 메일이기 때문에 안 오는 확률이 사실 더 많은데 어느 날 왔어요. 네. 그 당시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 앞서 질문해 주신 그 유엔의 회답은 정말 멍했는데 올해 그 답변을 받았을 때는 이 나이에 팔짝팔짝 뛰었어요. 너무 신이 나서 저 아래층에서 혹시 항의 전화가 올까 할 정도로 정말 팔짝팔짝 뛰었어요. 믿겨지지 않은 일이라. 네. 범준 군은 어땠나요? 너무너무 대면하게 당연한 것을 왜 엄마가 저렇게 기뻐하지 하는 시. 네. 그리고 단메일도 그렇게 보냈어요. 엄마는 깍 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런데 나는 당연히 이렇게 만나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라는 단메일을 보냈었어요. 네. 어떤 얘기를 범준 군이 전했나요? 정말 칭찬을 하더라고요. 범준 군이. 정말로 칭찬을 했어요? 네, 근데 범준표 칭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창한 영어로 뭐 당신이 이래서 나는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을 존경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만나자마자 포, 허그 그리고 하트 그리고 I love you 그리고 계속 눈빛을 맞추고 계속 웃어주니까 그분들도 눈을 못 떼고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 모양을 아시더라고요. 네. 범준 군이 전파했나요? 네. 사진 찍을 때도 같이 작은 하트를 할 정도로. 네. 그리고 정말
아, 범준이 말이 맞구나 하고 여긴 게 천사이신 게 맞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네. 너무너무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제가 준비해간 뭔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정도로, 네.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 계속 안아주시고 웃어주시고, 더군다나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선물을 거꾸로 저희한테 또 주셨어요.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을 구하시기가 힘드셨대요. 근데 그 책은 물론 본인의 책이신데 책인데? 한글로 된. 아, 한글로 된 책을 준비하셨어요? 네. 이미 저희는 그분을 워낙 좋아하니까 사둔 책들인데, 범준군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 아, 그런 책이 따로 네, 있어요? 좀 그러니까 10대 아마도 초등학생용인 것 같아요. 그걸 한글로 일일이 다 준비를 하셨대요. 그래서 또 감동이었죠. 네. 그 자리에 그 하버드대 총장님도 같이 네. 나왔다고 들었는데. 네, 하버드 총장님뿐만 아니라 사모님까지 같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저를 계속 안아주시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뭐랄까 따뜻함을 전해주시는데, 온몸이 저는 굳었어요. 너무 떨리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 감사함을 전했는데 이게 입 밖으로는 안 나오고, 계속 감동이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네.